조선 남쪽 끝 산자락에 도담골이라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그곳엔 남들보다 손이 느리고 말도 서툴러 장터에만 나가면 복 없는 머슴이라 놀림받는 머슴 돌쇠가 살고 있었다 하더군요. 돌쇠는 주인의 매서운 눈을 피해 산에 나무하러 오르곤 했는데 유독 이상한 것은 돌쇠가 산을 오를 때마다 산길 어귀의 돌무더기가 조금씩 달라져 보였다는 것이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밤새 돌을 옮겨놓는 듯 길이 미묘하게 바뀌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가 며칠째 내려 산등성이에 안개가 내려앉은 날이었지요. 돌쇠는 도끼자루를 쥐고도 나무를 베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산짐승 울음이 가까워지는 듯했고 어디선가 물방울이 항아리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이어졌거든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위 아래 작은 샘이 있었고 그 샘가에 낡은 비단 보자기가 젖어 있더랍니다. 돌쇠가 보자기를 들추자 안에는 깨진 옥비녀 조각과 매듭 끊긴 부적, 그리고 흙에 묻어 글씨가 흐릿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돌쇠는 겁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그 보자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가 가져야 한다 속삭이는 듯 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초라한 방 한켠에 보자기를 놓고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흔들리며 방바닥에 비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더니 그림자 끝에서 사람 발자국 모양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뒷목이 서늘해져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장터에 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또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바닥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 꾸러미를 돌쇠가 주워주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손끝에 꽂혔지요. 돌쇠 손등에 전날 샘물에 젖은 부적의 먹물이 올마 희미한 산문양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을 본 늙은 약초꾼이 낮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산이 찍어준 자국이로다. 함부로 닦지 마라. 그 말이 씨앗이었지요. 돌쇠는 더는 우연이라 여기지 않고 밤마다 산에 올라 샘가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안개가 걷히는 순간 샘물 위로 달빛이 비치며 물속에 돌쇠가 아닌 어떤 사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으나 표정은 기이하게도 부탁 같았지요. 돌쇠가 숨을 삼키는 사이 바위 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와 종이 한 장을 휘날렸고 어제 보자기 속 그 종이와 똑같은 질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종이를 펼쳤으나 글이 흐려 읽을 수 없었지요. 다만 종이 끝에 찍힌 희미한 관인의 자국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와 목숨이 걸린 문서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누구 문서냐? 그 답은 뜻밖에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박노인의 사랑방에서 찾게 됩니다. 박노인은 매년 산에 제를 올린다며 마을 사람들을 부리곤 했습니다. 산신이 우리 꼴을 먹여 살린다 말은 곧 박노인의 권세를 뜻했지요. 돌쇠가 우연히 박노인의 사랑방 안마루에서 장정들에게 끌려 나오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여인은 겉은 단정했으나 소매 끝이 젖어 있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당 훈장댁에서 글을 배웠다는 금이라 불렸지요. 금이는 돌쇠를 스치듯 바라보며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자기 허리끈에 매인 옥비녀 조각을 만졌습니다. 돌쇠방에 놓인 그 깨진 옥 조각과 똑같은 결이었지요. 돌쇠는 그날 밤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 했으나 바보는 때로 남들이 지나치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법이 있지요. 돌쇠는 보자기 속 문서를 다시 말리고 부적을 샘물에 적셔 먹빛을 더 선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금이가 남몰래 남긴 듯한 작은 실마리를 따라 문서가 접힌 방향을 바꾸어 펼치자 흐릿했던 글씨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문서는 과거 박노인이 빼앗았다는 산자락 밭의 소유권 문서였고 본래 주인은 이미 죽었다 알려진 나무꾼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표식이 바로 깨진 옥비녀였죠. 그런데 죽었다 알려진 이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샘물에 비친 낯선 얼굴, 그 사내는 산에 숨어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박노인의 수하들이 그를 쫓았고 그는 문서만이라도 살리려 보자기에 담아 새말에 숨겨두었다가 산신의 힘을 빌려 주인을 찾아가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매일 달라지고 그림자가 발자국이 되고 부적이 자국을 남긴 것이었지요. 산이 사람의 말 대신 길을 움직여 돌쇠를 이끈 겁니다. 하지만 복덩이란 것이 늘 좋은 모양으로만 오지는 않지요. 문서를 가진 자는 곧 표적이 됩니다. 박노인의 수하들이 돌쇠의 방을 뒤지고 밤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금이를 찾아가 문서의 일부를 보여주었고 금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하더랍니다. 돌쇠야, 이건 내 복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로다. 그래도 내가 들었다면 내려놓지 말아라. 둘은 서로를 믿는 듯 믿지 못하는 듯 줄다리기하며 증거를 모읍니다. 금이는 훈장댁 인연으로 글을 풀어 적고
돌쇠는 산길을 이용해 수하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여러 번 문지방 앞에서 멈추지요. 문턱 하나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때마다 돌쇠는 샘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와 약초를 다리며 금이의 손떨림을 잡아주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촛불은 매일 조금씩 굵어졌지요. 마침내 일이 터집니다. 박노인은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돌쇠를 모욕하며 문서를 내놓으라 압박합니다. 돌쇠는 도망치지 않고 장터 한복판에 섭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니 그 순간 돌쇠의 손등 산문양이 더 선명해 보였다고들 했지요. 돌쇠는 문서를 내밀되 찢지 않았고 금이는 뒤에서 준비해온 다른 장부 조각을 꺼냅니다. 박노인이 산에 올린다는 재물이 사실은 산자락 밭에서 거둔 곡식과 돈을 감추는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지요. 결국 관아로 사건이 넘어가고 관아 마당은 대칭으로 조용했습니다. 박노인은 산신이 허락했다 우기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산신의 말이 아니라 관인의 자국과 문서의 결, 증언의 일치를 보지요. 금이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돌쇠는 말이 서툴러도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샘 아래에 있었다. 내가 숨기지 않았다. 산이 길을 열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밖엔 비가 오다가 그치고 햇빛이 잠깐 비쳤습니다. 박노인의 수하들이 물러나고 빼앗겼던 밭은 본래의 주인 살아남은 나무꾼 집안에게 돌아갔지요. 그리고 돌쇠에게는 뜻밖의 복이 남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더는 바보라 부르지 않았고 장터에서 돌쇠가 물동이를 들면 누군가가 묵묵히 다른 쪽을 잡아주었다는 것이지요. 금이는 서당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고 돌쇠는 산자락의 샘을 관리하며 길 잃은 이들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보자기는 사라졌습니다. 문서도 관아에 보관되었고 옥비녀 조각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부정만은 돌쇠방 문지방 아래에 남겨두었다지요. 어느 날 새벽 돌쇠가 문지방을 넘으며 그 부적을 밟았는데 이상하게도 발끝이 따뜻했다 합니다. 돌쇠는 그때 알았지요. 산신령이 내려준 복덩이는 돈꾸러미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한 번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산은 그 선택을 한 자에게 조용히 길을 바꾸어주는 법이라 하더군요.